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며칠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세히 소개가 안 된 내용이라 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저녁 6시 반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광장의 오벨리스크에 찬란한 조명이 켜지면서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화려한 파라오의 황금행진 파라오스 골든 프레이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성 사제로 분장한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나오자 교향악단도 장엄한 분위기를 띄웁니다. 이어 파라오와 왕비 22구의 머미가 누워있는 황금빛의 체리옷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이집트 박물관에서 나와 나일강을 따라 새로운 안식처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타흐리르 광장 부근의 이집트 박물관을 떠나는 퍼레이드 행렬은 아주 화려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18명의 왕과 4명의 왕비는 구카이로 지역 푸스탓에 새로 지어진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집트의 국부인 머미들은 특수하게 제작된 체리옷에 실려 삼엄한 경비 속에 이동됐습니다. 진동 방지 장치가 장착된 황금빛의 체리옷의 이동 시간은 40분 정도였습니다. 새로 닦은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잠든 파라오를 깨우지 않게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1호차에는 기원전 1600년 전 남부 이집트를 통치한 세컨랜드 타오 2세의 머미가 실려 있었습니다. 행렬 순서는 연대기 순이었습니다. 여왕 아흐못의 네페타리, 투트못의 1, 2, 3, 4세, 저 유명한 람세스 2세부터 7세까지 고대 이집트를 주름잡던 파라오와 왕비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모두 3000년 전 룩소르 근처 데이르 엘 바흐리의 왕의 계곡에 묻혀 있었던 머미들입니다. 60대 모터사이클과 150필의 말이 에스코트했습니다. 모든 머미는 부식 방지용 질소가 채워진 상자에 실려 이동됐습니다. 7km에 이르는 파라오의 행렬은 국영TV가 중계했습니다. 퍼레이드가 열리는 동안 유나이티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집트의 아티스트 히삼 나지가 작곡한 곡들을 마에스트로 나다 아빠시가 주의했습니다. 이집트 소프라노 아미라 셀림이 룩소르 신전에 새겨져 있었던 아이시스에 경배한다는 곡을 노래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비문의 내용을 가사로 만든 곡들입니다. 또 다른 가사들은 사자에서와 피라미드에 새겨져 있었던 고대 이집트 비문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이집트 국영 방송들은 고대 유물 발굴 현장을 방문하는 영화 배우들의 영상도 방영했습니다. 세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과 그 안에 새겨진 고대 문자와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신비함과 음산함을 동시에 소개했습니다. 파라오스 골든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도로에는 차량과 행인이 통제됐습니다. 머미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 국립 이집트 문명 박물관에서는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 시시가 21발의 예포와 함께 황금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이들 머미와 유물들이 발견된 과정은 한편의 스토리입니다. 1871년에 양을 치던 한 주민이 양 한 마리가 도망쳐 이를 쫓아간 것이 우연하게도 합세숫 왕비의 사원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많은 머미와 관들 그리고 황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치기는 가족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구를 시작했고 유물 발견 사실을 10년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그런데 귀중한 유물들이 전 세계에 유통되자 이집트 당국은 수사를 시작했고 도굴꾼 가족 1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한 달 동안 신문했지만 체포된 이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석방되자 이 도굴꾼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면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자기 몫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 간에 싸움이 났고 도굴꾼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머미와 유물들은 정식으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난 파라오와 왕비들의 머미들이 이집트 카이로로 옮겨지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발굴지에서 배에 실려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 카이로에 입성할 때 세관에서 통과를 거부당했었습니다. 그때가 19세기였는데 당시 카이로 세관원은 통관 물품 목록에 머미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자들은 머미 대신 salted fish, 염장 생선이란 라벨을 붙여 통관 허가를 얻었습니다. 머미들은 처음에 불락 박물관에 배치됐다가 1902년에 이집트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1958년에 최초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파라오 왕비들의 머미를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으로 옮기는 이벤트는 관광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은 전 세계적인 우한 폐렴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번 퍼레이드를 계기로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스 골든 퍼레이드는 이집트인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일반인들도 노력했습니다. 장엄한 행렬이 공중 부감 영상으로도 중계되자 이집트인들은 빌딩 위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지붕 위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국가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스 골든 퍼레이드의 전 과정은 이집트 관광문화국에 의해 생중계됐습니다. 3000년의 잠에서 깨어난 머미는 분명히 이집트 관광산업의 핵심이지만 사자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해묵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미들은 분명 죽은 시체인데 매장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발굴했어도 재매장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금기입니다. 카이로의 알 아자르 대학의 아흐마드 카리마 박사는 머미는 이집트의 선조로 달러나 유로화를 벌기 위해 전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 발굴은 할 수 있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재매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 전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도 1980년대 이집트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로얄 머미스 홀의 폐관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자의 안식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이때 무려 7년 동안 머미의 관람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러 고고학자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머미와 유물들의 도굴과 파괴를 막기 위해 발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파라오스 골든 퍼레이드 이벤트를 거쳐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으로 옮겨지는 머미들은 4월 18일부터 대중에 공개됩니다. 박물관의 사이드 아부 엘 파달 대변인에 따르면 전시관은 미로 형태입니다. 검은색 벽을 배경으로 머미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디자인으로 왕의 계곡에 있었던 무덤 형태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머미와 함께 그들의 엑스레이 사진, 부장품들도 전시됩니다. 파라오스 골든 퍼레이드를 둘러싸고 이른바 파라오의 저주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신기하기도 합니다. 잠에서 깨우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게 파라오의 저주입니다. 아시다시피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돼 세계 물류를 마비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가 마침내 움직였을 때 작업하던 사람들은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또 3월 26일에는 아스완에서 카이로로 향하던 열차가 룩소르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던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최소한 32명이 사망하고 165명이 다친 대참사였습니다. 불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차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에는 카이로 시내 9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최소한 18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에서 열차 사고와 건물 붕괴는 간혹 발생하는 참사이긴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수에즈 운하에서 날벼락 같은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터라 파라오의 저주설이 영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언젠가 마무리되면 이집트는 평생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돼 오늘 방송 마련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